네, 여러분들 잘 쉬고 왔죠? 그럼 이제 7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팀워크의 비효율을 양성하는 그런 시그널 9가지를 봤어요. 1교시 때. 자, 근데 이제 우리 2교시 때는요, 반대로 생산적인 팀 만들기, 팀워크 촉진하기, 이런 이제 사례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론적 관점과 사례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팀 만들기. 자, 사례 A는 J는 견적서와 주문 양식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기도 하면서 팀원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J가 뭔가 관리자인 거죠. S와 N은 직원이고 곧바로 견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J는 그들의 업무 진행을 주기적으로 살펴보았다. 관리, 감독한다는 얘기죠. 그들이 부품을 분류하고 일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가격순으로 목록을 작성하는 업무 과제를 기대 이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표현했다는 거죠. 또한 S와 N은 부품 하나하나를 조사하여 영업 마케팅을 위해 간단한 설명을 붙여 놓았다. J는 그들의 도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또 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뭔가 흐름을 보면 이 J라고 하는 관리자, 팀장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 S와 N, 그 조직의 팀원들의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인지했으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잘한 거에 대해서 표현하고 혹시 잘못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즉 피드백이 됐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동료 피드백 장려하기. 자, 보면 명확하고 간단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많은 학생을 오랜 기간 동안 보지만 이 목표, 익숙한 단어죠? 목표? 근데 이 목표를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목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적어서 책상 앞에 붙여놔야 될 키워드, 정말 중요한 키워드, 여러분들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 변화를 시키고 여러분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익숙한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사를 살 때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다 평등해요. 24시간. 근데 이 24시간을 누구는 알차게 쓰고 누구는 뭐 알차게 안 쓰고 누구는 효율성 있게 쓰고 누구는 비효율적으로 쓰고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사회생활을 하던 개인의 인생사를 놓고 봤을 때 이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잘 세우며 우선순위의 정의를 영접한 캐릭터는 무조건 효율적이며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고 성공의 확률과 여러분들의 여기 얘기하는 이 목표를 이루고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그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세운다고 무조건 우선순위가 세워지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나에게 맞는 우선순위. 결국 우선순위는 뭐냐면 전체적인 일은 다 알아야 돼요. 이 전체적인 일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거죠. 우선순위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 다음에 2단계는 행동과 수행을 관찰한다.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이 사람 생각보다 일을 쉽게 했네. 이 사람 아쉽게 생각보다 일을 어렵게 했네. 이걸 일단 팩트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3단계에선 글쎄요,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일의 특성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잠깐 스톱, 요거보단 요게 더 좋을 거야.
어떤 경우는 지켜봅니다. 인내해 봅니다. 기다려 봅니다. 다 지켜봐요. 이렇게 잘하고 있네. 아, 아쉽네. 그러나 그 기다려 보고 나중에 방법을 제시하고 제안하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즉각적일 수도 있고 시간의 텀을 줄 수 있지만 중요한 것, 이것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발전하려면 피드백을 생활화해야 돼요. 나에게 물어보고 상대방한테 제시해주고, 오, 이렇게 바꾸니까 이렇게 큰 결과가 나왔어. 이 피드백적 관점을 꼭 가져가야 돼요. 이 피드백 잘 안 되면요, 앞에서 뭔가 대단하게 잘 되겠지만 뒤에서 마무리도 안 되고, 뒤에서, 그래서 앞에서 벌고 뒤에서 까인다고 이런 말이 있지만, 피드백이 이 사이클이 계속 돌다 보면 그 조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탄탄해집니다. 물샐 틈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뛰어난 수행 성과에 대해 인정해줘라. 이게 이제 표현하고 칭찬하고 상과 벌을 주란 얘기죠.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 4단계가 경영학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계획하고 목표와 우선순위, 실행하고 피드백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해라. 이게 굉장히 좋은 이 생산적 팀을 만드는 아주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볼까요? 팀 회의에서 J는 N과 S의 견적서에 대한 이룩한 진전 사항을 공표하였다. 이게 이제 널리 알리면서 뭔가 모범이 되고, 그들은 K가 교정을 본 명세서 복사본을 나누어 주었으며 다른 팀원들이 추가한 사항들을 주의 깊게 검토하였다. 팀원들은 견적서 때문에 일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J는 M과 A에게 주문 양식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M은 A를 가리키면서 A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A는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A는 변명하였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J는 즉각 두 사람을 말을 가로막았다. 회의가 끝난 후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떻겠소? 회의가 끝난 후 J는 두 사람들의 의견 조사지를 건넨 후 의견 조사지를 취합하면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게 이제 뭐냐,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렇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지만 어디든 갈등은 존재해요. 근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그게 굉장히 성장으로 가냐 아니면 후퇴로 가냐, 이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갈등이라는 걸 잘 해결하게 되면 굉장히 양분이 될 수 있는 추진력을 또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갈등을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서 비효율적을 양성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비효율성이 양성이 될 때는요, 항상 이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으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이 보기에 상대방이 꼭 해야 되는 행동인가, 상대방이 보기에 내 자신이 꼭 해야 하는 행동인가, 내가 보기에 내 자신이 꼭 해야 하는 행동인가, 상대방이 보기에 상대방이 꼭 해야 하는 행동인가, 이 관점의 다변화를 계속 여러분들이 질문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상대방이 왜 저렇게 움직였지? 저 행동을 왜 했지? 알면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고 이 갈등을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갈등을 해결할 때는요, 결국 여러분들의 방법론을 잘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사례는요, 팀 회의를 시작하는 J는 비눗방울이 든 병을 팀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는 긴장을 풀도록 하였다. 팀이 일상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은 어느 정도 팀의 성공적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실습을 통해 팀은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팀원들은 많은 아이디어를 내어놓았다. 이게 이제
창의성을 불어일으키는 이제 그런 리더십,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사회에 나가게 되면 회사에서, 팀에서 워크숍을 가요. 그런 것들을 왜 가는지 알아요? 회사에서만 일을 하다가 뭐 자연, 산으로 간다든가 바다로 간다든가 아니면 호텔로 간다든가 이 환경을 바꿔서 뭔가 편안한 옷을 입고 편안한 격식을 차리지 않으면서 뭔가 새로운 의사결정들을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이런 창의성을 여러분들한테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창의력 조성을 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9가지의 이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라, 새로운 팀원에게 손을 내밀어라. 이게 뭐냐면 같이 뭔가 그 갈등을 미리미리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면 갈등도 안 생기고 더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효율성이 올라가고 창의성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다음에 갈등이 빚고 있는 팀원의 의견 차이를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장려해라. 그렇죠? 그다음에 잘 처리된 일로 인해 받은 공로를 나누어라. 여러분들 사회생활할 때 내가 한 일을 상대방이 가로채는, 공로를 가로채는 이런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내가 한 공로를 꼭 여러분들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더가 됐을 때 밑에 사람이 일을 잘했잖아요. 꼭 칭찬해 줘야 돼요. 그 일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5번, 팀 빌딩과 문제 해결의 기술을 제안하라. 뭔가 제안을 받고,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한테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당신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봐라. 이게 이제 6번도 이 갈등을 만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맞다고 생각해도 다른 관점, 제3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른 포지션에 다각도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내 원칙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에서 이제 뭔가 트러블이 생겨서 비효율적이 나오니까 비생산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7번, 적절한 때에 당신의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라. 이것도 여러분들의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것을 공유했을 때 이 아이디어가 퍼지고 퍼져서 더 좋은 결과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학에서 이 지식 경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왜 나오냐면, 이론 성공 사례를 같이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그걸 보고 나도 해봐야지. 근데 더 큰 성공을 가져오고, 이렇게 이게 들불처럼 번지는 게 이제 지식 경영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사례들을 통해서. 8번, 다른 사람에게 정보와 전문 기술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공부하라는 얘기죠. 더 이제 성공 사례를 내가 받아보고 그러다 보면 지금의 방법보다 더 창의적이고 뭔가 다른 방법이 열린다라는 거죠. 9번,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리고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말해달라고 요청하라. 그렇죠? 오픈 마인드로 가자,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 사례. 팀원들은 각자의 강점과 양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팀원들을 2인 1조로 짝을 지은 후 어느 한 영역에 강점을 가진 구성원은 그 영역에서 취약한 다른 구성원과 짝을 이루었다. 이따금씩 짝을 바꿈으로써 팀원들은 교차 훈련을 주고받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정은 모두에게 이익을 주었으며 모든 팀원은 결정을 실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이게 제가 아까 1교시 때 말씀드린 이 권한 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한 위임. 이 권한 위임이 뭐냐? 임파워먼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와 권한을 줬을 때 그 권한을 받은 사람들은, 팀원들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의사결정을 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의사결정을. 그래서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팀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은 바로 이
권한 위임이에요. 팀원들은 권한을 받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러나 이 권한 위임을 받음으로써 내가 다른 관점, 다시 말하면 보다 더 조직적 관점, 그 다음에 리더의 관점, 더 윗단의 관점에서 내려보면서 의사결정을 해볼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발전을 여러분들께 불어일으켜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의식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주인의식, 사장 마인드. 이게 바로 이 권한 위임, 임파워먼트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참여를 시키기 위해선 권한을 줘야 된다. 그래야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결과가 둘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잘했다, 보통이다, 못했다. 그러면 잘하면 뭘 해줘야 돼요? 상을 줘야죠. 보통이면 그래, 그래도 이것도 잘한 거야. 못했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위로를 하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과 벌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한 위에는 상과 벌이 따라간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팀워크의 3요소는 결론을 정리해 보면 팀원들끼리 처음에 이 신뢰를 쌓아야 돼요. 이 신뢰가 쌓이면서 창의적이 되고 뭔가 진취적으로 그리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여해요. 권한을 위임합니다. 해봐야 돼. 할 수 있어. 그 다음 수순이 그걸 통해서 결과를 나타내게 하는 이 3박자가 맞아야지만이 생산적인 팀, 다시 말하면 효율적인 팀워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뢰 쌓기, 참여하기, 성과 내기. 자, 그래서 이 학습평가는 우리가 책을 구매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팔로우십, 팀원들의 포지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직의 생산성을 만들어 봤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익숙한 리더십에 대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 리더십은요, 한 가정, 한 조직, 한 회사 모든 것을 한 번에 망가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능력이에요. 리더십이. 거꾸로 리더십이 한 가정과 한 조직을 살려내는 아주 뭔가 그 축복적인 이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시그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더십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일단 이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부드럽지가 않아서 잠시만요. 우리 아버지는 다시 북쪽 능선을 돌파, 에로고치 탈환한다. You've come to fight.
You know what? At least you're quiet. And buried in your beds, many years from now, will you be willing to trade all the days from this day to that for one chance, just one chance, to come back here and tell our enemy that they may take our lives, but they'll never take our freedom? 자, 영상 잘 보셨죠? 이 영화를 주제로 이제 영화를 통해서 리더십을 보여줬지만 여러분들이 리더십 하면은 이제 이런 뭔가 군대 이런 데가 많이 떠오르시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뭐 악어중대 얘기도 나왔지만 이 리더십이라는 게 상대방한테 리더십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리더십의 정의는 상대방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전투에서 대장이 병사에게 영향을 줍니다. 무슨 영향? 우리는 공동의 목표가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근데 병사들한테 뭘 제시해야 되냐면 어떤 영향을 제시하냐면 목숨을 걸고라고 하는 전제를 붙여줘야 돼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리더, 다시 말하면 이 장군한테 병사들이 각각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주면서까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투지를 이끌어내야 되는 게 리더십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생명을 걸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나 리더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십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은 인트로만 하고 일단 정리를 하겠지만 리더십을 강하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간단한 정의를 하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과 사회나 팀은요 항상 목표가 있어요. 조직의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게 리더십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심장이 뛰게 만드는 것도 리더 역할이고 뛰는 심장을 찬물을 끼얹는 것도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TV 보면 뭐 기업 총수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부도덕적한 일을 했을 때 그 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표현을 쓰죠. 아니 거꾸로 이 리더가 뭔가 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과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이 조직은 또 사기가 증진한다고 그러죠. 이게 바로 조직에 미치는 영향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개인 또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리더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뭔가 하게 만드는, 뭔가 지시하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리더십의 정의를 정확히 모르는 그 캐릭터가 하는 거지. 리더십은요, 상대방이 그 목표를 이루게, 공동의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이리 와서 이거 해. 이건 지시예요. 리더십이 아니에요. 협박해서 저거 해. 지시예요.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 리더십의 정의를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과제 여러분들 그거 보여준 거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8주차 때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